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본인을 충격적인 요구를 한 시어머니라고 소개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엄마입니다. 자식 자랑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딸과 아들 모두 명문대에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둘 다 알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모두 했네요. 저는 결혼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출가 외인이다 생각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괜히 부담을 주기도 싫고 해서 먼저 연락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려워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위는 늘 친근하게 다가와 복날이면 삼계탕을 챙겨주고, 무슨 날이 아니라도 딸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장인어른과 장기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다가 갑니다. 저희 아들놈이 정말 곰 같은 아들이었어서 그런지 사위의 살가운 행동이 늘 고맙고 좋더라고요. 반면 저희 며느리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뿐더러 1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모임 자리에서도 뚱하니 앉아있다만 가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일이라도 거둬줬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들은 원래 와이프가 일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니 그냥 냅두라고 거둔 후에는 일절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가 곧 5년 차인데요. 아직도 며느리에게 정이 안 간다면 제 잘못인 걸까요? 며칠 전에 일은 며느리에게 있던 정조차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연락 없던 며느리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는 마음으로 급히 받았는데요. 며느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냐 하니 자기네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곧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아주 조금 부족하다며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하네요. 그 아주 조금이라는 액수는 약 1억 5천이었고요. 결혼할 때로 1억 5천을 지원해 주었는데 5년 만에 첫 연락이 돈을 빌려달라네. 아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해달라는 소리 같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우리가 왜 그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줘야 하는지 책임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말 듣고 정말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툭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억 5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말이죠. 솔직히 아들네한테 돈을 되돌려 받기도 뭐하니까요. 만약 사이가 같은 부탁을 했다면 저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곧 결정을 내렸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에 전화했을 때보다 두세 배는 빨리 받더라고요. 받자마자 안부는커녕 돈 문제부터 묻는 거 보니 우라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한 시점부터 자식들을 출가 외인이라 생각해왔고, 그래서 며느리든 사위든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 또한 딸네 부부는 돈 문제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거니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연락도 오고 방문도 온다고 모두 말했어요. 반응이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같은 느낌이었지만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자식이니까 조선시대 마냥 부모를 모시진 않더라도 부모가 행복하게끔 재롱을 부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는 방법이었는데 제 입으로 뱉고 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요구이긴 했어요. 하지만 1억 5천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며느리는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더군요. 돈이 필요한 그 시점까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너 혼자 30분 동안 춤과 노래를 해라라고 요구했고, 며느리는 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요구였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았죠. 아들에게 다짜고짜 전화 올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전화였어요. 민망했는지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남편에게 했나 보더군요. 저는 2차 웃음이 터졌습니다. 알겠다고 남편 전화를 끊고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꺼냈어요. 재롱잔치를 보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빅 들어봤어요. 5년 동안 집에 온 게 손가락에 꼽는 며느리가 온다 하니 신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웬 한복이냐고 묻길래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다 듣더니 남편이 한동안 술은 끊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며느리의 재롱잔치를 봐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7시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제가 한복을 입고 있었더니 적잖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작 전에 정말로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는 거냐고 묻길래 이번에 남편이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웃음을 참느라고 30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어렸을 때 춤을 배웠는지 TV에 나오는 가수들처럼 춤을 잘 추더라고요. 잘했는데 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버렸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참더니 내일부터 노래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나가고 남편이랑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며느리도 점점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며느리에게 좀 더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게 되었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결국 저에게 돈을 타내었고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간 며느리는 아무리 못와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우리 집에 온답니다. 아들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저와 며느리가 잘 지내게 되었는데 그저 좋아하기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괘씸해서 이번엔 아들놈을 골려줄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자분이 조금 너무한 건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사연이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